자,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제 52회죠. 기출문제. 실기에 대한 거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FAT 1급에서요. 프로그램들 실행시키시고요. 설치 확인. 자, 수험 번호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방식대로 요 위에 B 52회 일자 8개 하고요. 감독관 번호는 CX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B 52 1111 성명은 연설 이영. 그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는 CX 3이라고 쓰면 되시겠고요. 자, 설치가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회 FAT 1급이고요. 여기 실기 문제 한번 쭉 찾아가 보겠습니다. 실무 수행평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기초정보 관리에 의해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 이 문제에서 거래처 등록을 하라는 건지 우리 그 사업자 등록하라는 건지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자료 설명을 보아하니까 직원 휴게실에서 사용할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제휴 할인카드 발급받을 때죠. 거래처 등록하세요. 네, 거래처 코드번호 주어져 있고 우리카드 매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카드 입력할 때 저기 계좌번호네. 여기 번호는 카드 번호는 이거 입력해야 되겠죠. 결제일은 27일로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고요. 맨 밑에다 여기 카드사라고 했으니까요. 카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드 번호는 99710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카드 매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카드 번호 여기에다가 거기 써져 있는 0928-1974 1974-1117-0530 엔터. 구분은 매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해동코드 없고요. 결제일은 27일로 할 것. 27일 이거 없고 결제 계좌. 결제 계좌도 별도로 나와 있는 거 없고요. 매입 다 됐고 쓸 거 없죠.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첫 번째 문제는 통과.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 주어진 자료를 보시고서 그대로 입력해 주시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셔서 틀린 계정 그 다음에 대차 차액 나타나지 않도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대차 차액이 126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맞도록 수정을 해달란 말이죠. 됐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금은 9,520만원 맞고요. 2,620만원 맞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1억 4,300 얘도 맞고 정기예금 1,200만원 단기 매매증권 1,243만원 외상매출금 5천만원 대손충당금 50만원 받으러옴 6천만원 단기 받으러옴에 대한 지금 대손충당금 없죠. 그러면 받으러옴이 110번이니까
받으러 오면 대손 충당금은 111번으로 입력하셔야겠죠. 111번.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6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500만원, 그 다음에 미수금 300만원, 그 다음에 상품 7천만원,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1200,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2800, 감가상각누계 1260, 비품 1100,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은 660,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1500,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도 빠져있죠. 밑에 있네요. 임차보증금 2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2천만원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3,400, 미지급금도 3자가 빠져있네요. 미지급금 3,550만원, 그 다음에 예수금 663만원, 단기 차입금 5,000, 자본금 3억 5천, 그 다음에 미처분 2월 이익잉여금은 6,640. 그래서 차변 대변 금액 딱 다 맞게끔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별반 설명해 드릴 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하래요. 자료 설명을 보아하니 가맹점의 매출 성과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결정하고 관련 계정 과목 적용을 수정해서 등록하고자 한대요. 839번 기정을 판매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 수정하라고 나와 있고요. 현금 대체 적용에다가 이 항목들을 입력하라는데, 사실 이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죠. 시간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틀려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자, 계정 과목 누르셔서요. 계정 과목 적용 등록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정 코드 번호는 판관비에서 839번이라고 했죠. 판매 수수료를 뭐로 바꿔달라고 얘기했느냐면 가맹점 수수료 써주시고요. 경비 4번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 가맹점의 현금 적용에다가는 가맹점 지원 수수료 지급, 그 다음에 대체 적용에다가는 가맹점 지원 수수료 미지급, 두 번째는 가맹점 지원 수수료 외상대금 대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별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에 관련된 자료네. 거래자료 입력 20점짜리.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험 때 준비하셨던 한 10번 정도 풀어봤으니까 3만원 초과되는 영수증 수치명세 작성도 아마 익숙해지실 거라고 있고요. 문제를 한번 먼저 읽어보면, 신상품 체리에이드 홍보 행사 시 증정할 파우치 체리에이드 상품 그림 삽입을 제작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얘는 출금전표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지금 홍보 행사할 때 돈 들어갔잖아요. 20만원이. 그죠? 계정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이 광고 선전비 쓰면 되겠죠. 날짜는 5월 2일 날짜로 해서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날짜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요.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5월 2일 써주시고요. 출금 전표로 해주신 다음에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로 금액은 10만원. 자, 3만원 넘는 돈을 썼는데 얘가 지금
영수증 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결산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영수증 수치명세서에서 증빙서류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라 그랬었죠. 거래일자는 2022년 5월 2일로 상호는 블링블링 성명은 강매화, 사업장 주소는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6, 사업자 등록번호는요 111 35 165 2, 거래 금액은 20만원. 여기 해당되는 사항 없다 그랬었죠. 코드 번호는 광고 선전비, 뭐 증정할 파우치 정도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다른 거 눌러볼 거 없었죠. 그냥 이렇게 한번 끝나면 되실 것 같으네요. 간단하게 처리가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손 발생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 보도록 하죠. 레몬트리 파산으로 인해서 전기에 대손 처리 하였던 받으러온 금액 중 일부가 회수되어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다. 그럼 보통예금 계좌가 일단 증가했겠죠. 그죠? 그러면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거래처는 농협은행 써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얼마가 입금됐느냐면 300만원 이렇게 입금됐죠. 근데 이거는 전기에 대손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대변에다가는 원래는 외상매출금이 회수됐으므로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외상매출금이 남아있질 않아. 다 지금 처분해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에 대손 처리가 됐던 거 단기에 회수가 되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하세요 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랍니다. 그래서 대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서는 3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날짜는 5월 18일 날짜로 해주시면 되겠죠. 날짜를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5월 18일. 차변에는 보통예금 거래처는 어디 은행이라고 농협이라고 그랬죠. 농협은행 써주시고요. 금액은 300만원. 대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인데 주의하셔야지 돼요. 얘 지금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에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에요. 받으럼이죠. 받으럼 계정 코드 번호가 111번이에요. 아니 110번이에요. 그럼 그 다음 거니까 111번으로 대손 충당금 설정하셔야지 109번으로 대손 충당금 설정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건 네, 계정 코드 번호가 잘못됐기 때문에 300만원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받으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소금의 할인. 약소금의 할인은 지금 저기 분개하기 전에 분개 한번 읽어보고 배웠던 것이긴 한데 되게 낯설어 가지고 이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라고요. 한번 여기 설명해 볼게요. 날짜는 5월 20일 날 벌어진 거래네요. 5월 20일 광명유통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 받으러옴으로 갖고 있겠죠. 지금 광명유통에서 받아 보관 중이라고 보관 중인 전자음은 벌써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얘가 뭐라고요? 받으러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계정인데 국민은행 역삼지정에서 할인받고, 할인했다는 뜻은 팔았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죠. 할인을 받고 할인료 요 계정이 뭐라고 쓰라고 그랬었냐면 받으러옴은 매출채권이에요. 그죠? 매출채권에 뭐뭐 있었어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옴 있잖아요. 근데 이 받으러옴을 매출채권을 처분했잖아요. 그래서 이 할인료 명칭 계정을 처분했을 때 손실이 날 거기 때문에 이를 할인료 계정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으로 써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항목이에요. 나머지 금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또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죠.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거래 입력할 때 이 말을 왜 해주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은 여기 지금 재무회계 여기 전산 FAT 1급이나 전산회계 1급에서는 굳이 다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여기 얘는 그 받으러움을 갖다가 은행 주거래 은행 거래 은행에다가 매각할 때 차익 거래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차익 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하는 걸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거 구분을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이 말이 없으면 분개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죠. 명시를 꼭 이렇게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매각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할인료가 발생해요. 할인료 기정은 반드시 뭘로 써줘야 된다? 여기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라는 기정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분개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 차변에다가 당좌예금에 돈이 얼마 들어왔대요? 당좌예금에 돈 들어온 거는 위에 지금 1184만원 써져 있죠. 1184만원 입금이 됐을 거고요. 받으러움은 얼마짜리예요? 받으러움은 은행에다가 매각했으니까 얼마짜리? 1200만원짜리가 이렇게 매각이 됐겠죠. 근데 차이나는 금액은 뭐라고 써요? 조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할인료 얼마를 빼주면 됩니까? 여기 16만원 이렇게 빼주고 입력을 하시면 일단 분기사항은 입력이 끝난 거예요. 여기 받으러움에 당연히 거래처 써주셔야 되겠죠?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어디? 애플 여기 망고 애플망고라고 써주시면 아니죠? 받으러움 광명유통이라고 되어 있죠? 광명유통 거래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이 아니라 유통. 자, 그러면 이 분계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5월 20일. 대변에다가는 받으러움, 여기는 광명유통. 금액은 1200만원짜리. 차변에다가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금액으로는 16만원이었었나? 16만원. 여기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는데, 당좌예금 국민은행 돼 있죠? 당좌 국민은행 금액으로 1184만원 들어왔죠. 예, 이렇게 해놓고 받으러 클릭한 다음에 F3 눌러서 지금 여기 할인이라고 되어 있죠. 번호는 받으러온 벌써 등록이 되어 있던 거니까 F2만 눌러보면 광명유통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엔터 치시게 되면 할인 기간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죠. 어디라고 했어요? 국민은행에서 했다고 했었죠. 그죠? 국민은행 당좌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삼 지점은 그냥 알아서 되어있고, 근데 여기 지급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은행 수화지점이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우리가 받은 건 역삼이잖아. 어디라고 나와 있을까요? 거기 광면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할인 받은 장소가 여기 국민은행 되어 있고 어디 지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삼 지점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 뭐. 그러면 여기다가 역삼 지점 해주면 되겠고, 할인율은 없죠.
그냥 엔터 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급 거래처, 지급 거래처는 우리 지급한 거 아니라 그냥 매각한 거니까 쓸 필요는 없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자료에 대해서 적요란에 여기 어음에 대한 거래가 자금 관련 정보가 입력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연습했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거 문제를 보시게 되면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처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래 입력. 이 문제도 보편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실제로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우선 여기 문제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거래 자료 1은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수령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입금 전표래요. 그러면 우리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게 되면 돈 찾으면서 은행에서 이런 입금 전표를 준단 말이죠. 그럼 이걸 보고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지금 정기예금 우리가 가입한 거 얼마짜리 정기예금 가입한 거예요? 1200만 원짜리죠. 그죠? 근데 얘가 만기가 됐어. 정기예금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차변에 있던 자산이잖아요. 만기가 됐으면 얘 대변에다가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소득이 있어요. 이자소득 20만원. 얘는 이자는 소득 수익이니까 얘도 대변에다가 써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수령액이요. 수령액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통예금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차변에 이렇게 써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 순서대로 얘를 회계 처리하게 되면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 얼마 들어왔어요? 1220만원 받았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이 돈이 보통예금에 왜 1220만원이 생긴 거예요? 뭘 왜 생겨요? 지금 우리 가입했던 정기예금이라는 계정 1200만원 우리가 원금 넣어놨던 거잖아요. 이거 받은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자 수령액. 이자 뭐라고 써야 돼요? 수익 얼마? 20만원. 이렇게 쓰시게 되면 끝난 거죠.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TAT 이급되잖아요. 이렇게 이자를 갖다가 받게 되면 이자 수익은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이죠. 소득이란 말이에요. 여기 금융기관에서 이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이자에 대해서 예수금, 세금 띄죠? 뭐라고 써요? 우리 것을 제3자가 우리가 직원들 또는 다른 사람 걸 원천징수하면 예수금 쓰죠. 근데 우리 걸 제3자가 원천징수하잖아요. 그러면 선납세금 쓰라 그랬었어요. 세무 2급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로. 세금은 여기 지금 계산 안 돼 있죠. 여하튼 간에 자, 일단 분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1급 상황인지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원천징수세액이 만약에 있었다면 계정을 얘를 뭘로 쓴다? 선납세금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또 이자 수익, 실제로 이렇게 이자 수익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납세금이 5,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이자 수익이라는 기정을 선납세금 얼마로? 5,000원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수익 해서 얼마? 19만 5천원 이렇게 나눠서 써주라는 뜻이에요. 한번 또 들어두시는 거란 얘기죠. 자, 일단 여기 문제 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거는 회계 처리 요걸 물어본 거니까 요거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짜는 6월 2일 날짜로 보시면 되겠고요. 차변에다가는 보통 이거 어디에 있었어?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네요. 금액은 신한은행 금액은 1220만원. 대변에다가는 정기예금은 별도로 규정이 있죠.
얘도 똑같이 신한은행 예금 정기예금 계좌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금액은 12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하셔가지고서 금액 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문제도 끝났습니다. 자, 5번 문제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라고 나와 있어요. 날짜는 6월 24일 거래고요. 경은전자에서 5월 24일 구입한 주스보관 냉장고의 1회분 할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자동 이체됐다 그러면 얘는 뭐 대변에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써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3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1회분 지금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 주스 보관 냉장고 말이에요. 사갖고 올 때 뭐라고 돈 안 준 거 계정 뭐라고 써놨겠어요? 미지급금 썼겠죠? 그럼 미지급금 일부 먼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미지급금 이었었던 차변에 미지급금 얼마가 먼저 나간 거예요? 1회분 35만원 이렇게 나간 거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경은전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너무 흔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뒤로 갈수록 여유있게 자꾸 나오고 있죠. 6월 24일 거 보시게 되면 차변에다가는 미지급금 써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경은전자 금액은 35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됐대요. 신한은행에서요. 35만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민세 나와 있네요. 주민세는 지금 우리가 사업 등등 사업을 하면서 세금 내라고 돈 고지서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세금이니까 뭐라고 써요? 세금과 공가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 날짜는 며칠 날짜로 되어 있나 봤더니 8월 31일이죠. 법인 사업소업은 주민세 신한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에 따르니까 차변에 뭐 따질 거 없이 세금과 공과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5,000원 이라고 되어 있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에 따랐으니까 보통예금 금액은 55,000원 써주시고, 보통예금에 신한은행이라고 거래처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어렵게 나온 거 아닌 것 같아요. 날짜는 8월 31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 금액은 55,000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빠져나왔어요. 55,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일반 전표 거래에 대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에도 한번 쭉 해봤고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네요.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셔야겠죠. 자, 그것도 문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라고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거래 항목이 2개 이상이니까 문제에서도 복수거래 키 준비해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상품을 팔 때 10월 1일날 계약금 받았다고 되어 있죠. 10월 1일날 계약금 받은 거 일반 전표 입력 10월 1일자로 조회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계약금 받은 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총 받아야 될 금액은 여기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990만 원이죠. 계약금 빼고 나머진 다 외상매출금 하면 되겠죠.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에 아직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죠. 근데 이게 분계 유형 선택할 때 이런 외상 누르면 안 돼요. 3번 허약거래 누르고서 하셔야 되겠죠. 자, 주어진 자료대로 10월 4일 거래를 한번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가고 우선 여기 조회부터 한번 해볼까요? 계약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0월 1일이라 그랬죠? 10월 1일 선수금 받은 거 90만원. 여기 부가세만큼만 미리 10분의 1 딱 줬네요. 금액은 이제 알아놨으니까 메인 매출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0월 4일 선택하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지금 세금계산서 우리 발행할 거죠. 매출에서 세금계산서 11번 부가세 유형. 여기 품목은 2개 이상이니까 복수거래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애플 망고 주스 수량은 3,000, 단가는 2,000. 그 다음에 바나나 체리 주스 수량은 2,000, 금액은 1,500.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명은 달달나라. 세금계산서는 발행하고 혼합분계 해주시고요. 상품을 매출했는데 우리 선수금 받은 거 있죠? 그죠? 선수금 얼마? 90만원 받았었고요. 나머지 금액은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90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죠.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서요, 조금 전에 봤던 10월 4일자만 조회하면 되겠어요. 10월 4일자 엔터 닫히고요. 미전송 클릭하시고 앞에 거 전자 발행 또 클릭하시고 아카데미 발행 매출 제외하고 발행 누르면 끝났죠. 이거 뭐 시간 걸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 뭐 틀린 거 있으면 고치려면 골치 아프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계속 메인 매출전표 입력 클릭해 놓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 증빙서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죠. 그러면 매출인데 증빙서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니 얘는 카과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공급대가 입력하면 되는 것이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주시아의 신상품 블루베리 에이드 판매하고 매출이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등등 입력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면 돼요? 17번이니까 날짜는 10월 12일 10월 12일 입력해 주시고요. 부가세 이용은 매출의 카드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카드 유사는 비시카드 확인. 품목은 신상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신상품이라고 쓰고요.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네요. 카과 형과 건별 이런 다 공급대가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공급대가로 입력하면 나눠질 거고요. 자, 거래처는 주시아라고 되어 있죠. 주시아라고 해주시고요. 세금계산서는 필요 없고 카드로 했으니 외상매출금, 상품매출 주시아, 다 됐네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뭘까요? 자, 세 번째 또 매출 거래네요. 여기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뭐가 수정된 반품이네요. 그죠? 그럼 날짜는 10월 17일, 10월 17일 요 날짜로 그대로 반품 끊어주면 되겠죠. 10월 10일 판매한 상품 중 일부 하자가 있어 반품되었다. 대금은 외상 매출분과 상기 처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죠. 전자 세금 계산서란에다가 전자 입력 발급한 걸로 입력해달래요. 자, 그러면 10월 17일 날짜로 반품 세금 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는지 보도록 하죠. 날짜는 10월 17일. 이용은 여기 세금 계산 매출이 반품이긴 하지만 매출한 거에 대한 세금 계산서라서 똑같이 부가세 유형 11번 과세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반품 받은 거 스트로베리 주스, 스트로베리 주스 반품 뭐 이런 식으로 대량 써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량하고 단가가 있는데 반품 받았을 때는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400 붙이고 단가는 1750원 이렇게 쓰면 공급가액이 마이너스로 뜨겠죠. 근데 이렇게 수량하고 단가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공급가액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치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베스트 마트라고 되어 있네요. 베스트 마트. 그 다음에 전자세금에서 받은 거 발급한 걸로 보자 그랬었고요. 분계는 지금 외상매출분과 상기하기로 했으니까 2번 이렇게 누르면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계정 바뀌지 않고 똑같이 그냥 그 자리에 마이너스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반품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4번부터는 매입거래네요. 매입거래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고요.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장, 사용 목적이잖아요. 그럼 책장을 뭐라고 써야겠어요? 비품이라고 써야겠구나. 일반 과세 사업자인 스타가구에서 구입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래요.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고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자산 처리는 계정 뭘로 하면 된다? 비품이라고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얘 매입 카가니까 57번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 매입에서 날짜는 며칠 날짜냐면 11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11월 15일. 자, 유형은 매입에서 카드니까 57번 카가 선택하면 되죠. 자, 카드는 삼성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삼성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품목은 책장 수량 없고요. 자, 공급가액에다가 공급대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242만원 220만원하고 양이어질 거고, 거래처는 스타가구가 돼 있고, 분계는 카드로 지금 우리가 결제를 했기 때문에 4번 카드로 해주시고, 상품 대신에 계정은 뭘 바꿔준다? 비품이라고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두 번째 매입거래요. 매입거래 중에서 반드시 불공상 하나 나올 텐데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를 한번, 날짜는 11월 22일이 날짜네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상품 보관 창고를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토지에 등기대행 수수료면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토지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았죠? 그럼 얘가 불공이겠네. 그죠? 금액 있는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뭐 굳이 쓸 거 아무것도 없죠? 돈은, 대금은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얘는 미지급금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날짜는 11월 22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매입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불공사항이죠. 토지 관련돼서 54번 불공.
그건 토지의 뭐와 관련돼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됐습니다 라고 써주고 선택. 품목은 등기, 대행, 수수료 써주시고요. 공급가액은 100만원. 거래처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법무법인 한결. 그 다음에 매입세계산서 발급받았고요. 자, 분기는 혼합분기로 해주셔야겠죠. 자, 얘는 상품하지 말고 뭐라고 해주셔야 돼요? 토지와 관련됐으니까 토지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돈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 해서 110만원. 거래처는 법무법인 한결 이렇게 해주시면 됐네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이니까 매출거래인데 증빙서류가 뭐예요? 계산서죠. 그죠? 계산서이니까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면세 상품인 애플망고를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다. 그럼 얘는 부가세 유형 매출에서 증빙서류가 전자계산서니까 13번 면세 선택하고 자료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상품이라고 했어요. 상품 판매하겠으니까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외상매출금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입력을 해보자고요. 계산서 날짜는 11월 28일로 되어 있고요. 자, 부가세 유형은 13번 면세. 품목은 애플망고. 수량은 10박스. 그다음에 단가는 25,000원. 거래처는 사랑마트. 계산서 전자 받았고요. 발급했고요. 분기는 계산서 보니까 외상 미수금 처리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상품이라고 그랬으니까 2번 상품 매출을 해서 외상 매출금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설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이거 자주 나오죠.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인데 날짜는 7월 25일인 걸로 봐서 일기 확정이죠. 그러면 일기 확정 7월 30일 전표에 일반 전표 입력 참고해서 날짜 이거는 7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것만 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6월 30일 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놨겠습니까? 공유 금액은 좀 나중에 보더라도요. 차변에다가 부가세 예수금 없애야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 띵띵띵 이고 얼마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제급금도 다 상기해서 없애줘야 되어 있었죠. 띵띵띵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돈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부세액이 나왔다면 여기 미지급 세금에서 얼마 띵띵띵 나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보니까 거래처 코드 입력하래요. 그럼 여기 땡땡 세무서 이거 입력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세무서 어디서 찾아야지 돼요? 이 세무서가 지금 어느 세무서인지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등록 있죠. 거기 보면 아까 세금 계산서 있죠. 여기 사업자 등록증 맨 밑에 보면 어느 세무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시험 볼 때 누군가 얘기해 줬었는데 거래처에서요 조회할 때 거래처에서 그냥 세무서 지가 나오대. 그러니까 그냥 세무서 집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근데 원칙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우리 회사 등록 거기서 보고 찾는 거였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원하는 문제가 얘가 아니에요. 이렇게 6월 30일 날 처리해 놨었는데 얘를 갖다가 다음 달인 일기 확정 신고 납부 날짜인 7월 25일 날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는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다가 뭐라고 써요? 미지급 세금이라고 일반 전표 입력해서 써주셔야 되고 금액 땡땡땡 그리고 이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지금 이거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걸 금액 찾아보시고서 여기 해당되는 금액만 계정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가끔 나오는 거 부가세 대급금보다 부가세 예고수금이 적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환급 받는 거죠. 그래서 환급 받을 때는 계정 여기 뭐라고 써요? 여기 미수금이라고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란 얘기죠. 요 차액이 미수금인 경우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환급세액이 계산됐을 때 환급세액이 계산됐을 때는 미수금이라고 쓰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세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납부세액일 때 여기는 납부세액일 때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분계대로 7월 25일 날짜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셔야 되겠죠. 얘는 자, 그래서 여기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셔가지고 6월 30일 거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역삼세무서라고 되어 있네요. 이 미지급세금은 얘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360만 2천원. 그죠? 그러면 날짜는 7월 25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미지급 세금 조회하셔서 거래처는 여기 역삼세무서라고 나와 있었죠. 금액은 360만 2천원 2천원 써주시면 되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어디서 납부했대 그랬냐 신한은행이라고 되어있죠. 805 360만 2천원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되겠다는 얘기 되셨죠? 자, 설명이 됐고요. 결산 문제 두 문제죠. 손익의 예상과 이연, 수동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여기 가만히 보세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단기 차입금은 돈 빌렸다는 뜻이죠. 빌렸는데 손익의 예상은 너무너무 쉬워. 기간, 돈 빌리고 기간이 경과했대요. 이자 60만원 계상했다 그러죠. 그죠? 실제로 돈 준 거예요? 그냥 예상한 거예요. 예상한 거죠? 그럼 얘는 단기 차입금이니까 이자 비용 얼마라고 쓰면 돼요? 60만원. 그래서 12월 30일 날짜로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 줄 거 있어요? 60만원 이렇게 쓰면 되고 이 돈 아직 안 줬다면서요. 그럼 대변의 계정을 뭐라고 쓰면 돼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고 6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되게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대로 60만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날짜 며칠 날짜로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은 60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 해서 6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산자료 입력이 자동결산이래요. 외상매출금 1%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대요. 수동결산, 자동결산 알아서 입력해보세요. 되어있죠? 그럼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 12월 31일 현재 얼마 남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재무상태표 저는 잘 이용한다 그랬었죠. 재무상태표를 클릭해보세요. 그리고 12월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외상매출금은 나타나 있는 금액이 외상매출금 4억 8,877만원 나와 있죠.
근데 대손충당금 현재 얼마 있어요? 50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 매출 채권 이거에 1%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곱하기 1%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 488770 곱하기 1% 하게 되면 488만 7,700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지금 대소충당금 얼마는 있어요? 50만원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얼마만 더 설정하면 되겠습니까? 488770 빼기 50만원 하게 되면 438만 7,700원 요것만 해주면 되겠죠. 이 금액을 어디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지금 만약에 얘를 그냥 일반 전표 입력해서 난 그냥 분기할래요 그러면은 차변에 대손상각비 438만 7,7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대손충당금 똑같이 438만 7,000원 입력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통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결산에다가 입력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일반 전표에서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셔서요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하신 뒤에 확인 누르시고요 쭉 내려가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수상각비 있죠. 여기다가 438만 7,700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뭐 눌러줘야지 돼요? F3 전표 추가 눌러주면 되죠. 자, 이렇게 눌러주고 난 다음에 아까 재무상태표 한번 다시 조회해 보세요. 딱 1% 맞춰져 있을 거예요. 재무상태표 12월 31일자로 조회해 보시게 되면은 대손충당금이 여기 488만 7,700원 딱 맞춰져 있죠. 항상 이렇게 맞아야 돼요. 결산되게 되면. 그런데 보통 조회는 안 하죠. 이걸로 끝내니까. 그렇게 입력하는 거라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알려드릴게요. 그럼 제대로 잘 됐다는 거 확인된 거니까. 자, 그럼 결산에 대한 것도 두 문제 한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마지막 조회 문제죠. 회계 정보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조회해보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지금 1기 예정 신고기간에서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매입한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으로 오른 것은 그런데 세금계산서 이거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입받을래요? 매입한 것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물어봤어요. 고정자산 매입세액 얘는 어떻게 조회하면 되느냐 하면 보시죠.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1기 예정이라고 그랬었죠. 1기 예정이면 1월부터 3월까지 자,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 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 지금 매입세액 여기서 찾으셔야 되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보게 되면 여기 옆에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거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매입세액 물어봤으니까 매입세액은 얼마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125만원이요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러면 보기에서 답은 몇 번? 125만원 2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전기분이라 그랬어요. 손익계산서를 조회해보라 그랬는데 영업 이익률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단 소수점이야 버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공식도 다 나와 있죠. 문제는 뭐야? 이 매출액과 영업이 요 금액을 계산기 누를 줄 아느냐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이고 매출액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어디 갔어요? 여기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며칠 현재라고 되어 있어요. 정기분 1년치죠. 자, 근데 또
엉뚱하게 찾을 줄 안다 그랬는데 여기는 단기 자리예요. 정기는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매출액은 우선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은 얼마 나와 있어요? 3,702만원 나와 있는 거 보이셨죠? 네, 매출액은요. 매출액 맨 위에 있는 거 매출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억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영업이익률은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다 쓸까? 이렇게 그어놓고서는요. 분모는 매출액이라고 그랬죠? 5억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영업이익은 얼마 나와 있느냐면 3,702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를 백분율 퍼센테이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게 되면 백분율로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계산기를 누를 때 어떻게 누르라 그랬냐면 첫 번째로 얘부터 누르시면 되겠죠. 계산기로 3,700 근데 이거 3,700만원 5억원 다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 비율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다 입력하지 말고 천 단위로 해서 이 앞에 것만 입력해도 답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3,700 020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나누기 몇을 한다? 50만원 이렇게 나누게 되면 퍼센테이지로 띵 해보세요. 그럼 7%띵 나오겠네요. 그죠? 퍼센테이지도 되게 크게 차이 나는데 이렇게 1% 차이 나게 그렇게 시험 문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계산이 된다? 여기 딱 금액으로 7%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몇 번이 되겠다? 보니까 문제에서 답은 7% 4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영업이익률은 여기 그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재무 분석을 가르쳐주는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을 어디서 찾는지를 어떻게 찾는지를 금액이 뭔지를 아는지 물어봤던 문제가 되겠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2의 기출문제 FAT 1급 기출문제까지 실기문제까지 한번 다 풀어보셨네요.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